Just like the street lights lit this town, like a fire in a blaze, gotta burn it down. Can't be afraid to leave this out. We got this far, don't know how. I see danger in our eyes. They know we'll burn down the night. Coming just like the sunrise. You know that we got. 예, 안녕하십니까. 연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도 우리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은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맡은 일을 묵묵히 수행해내고 있을 겁니다. 그분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고 늘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UDT 요원들도 현역으로 있으면서 참 많은 훈련이나 작전,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제가 군대 생활할 때 받았던 임무 중에 한 가지를 오늘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99년 6월달 제1차 연평해전,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때 당시 처음에 NNL을 북괴 함정이 NNL을 넘어오면 우리 해군 함정이 넘어오지 못하게 그냥 배로 서로 밀고 있었죠. 일명 밀어내기를 해가지고 북괴군 배가 넘어오면 우리 배로 그냥 넘어오지 말라고 막 이렇게 충돌을 하면서 NNL 밖으로 막 밀어내고 하는 그런 작전을 수행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저녁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비상이 걸려가지고 저는 그때 영해거주를 나가기 전이라서 아직 영내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비상을 걸어가지고 일단 저희 영내들한테는 집에 부모님한테 안부 전화를 한 통씩 하고 와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때문에 비상을 걸었는지, 어떤 임무를 우리가 받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 집에 전화를 해서 부모님한테 잘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잘 지낸다, 이런 안부 전화를 한 통씩 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희가 생활할 때만 해도 영내에서 전화기 사용이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내무대 본대 영내 내무실 그 한쪽에 공중전화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 공중전화 한 대로 이제 외부와 전화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이제 됐었는데, 교반장이 전화를 허락하면 한 번씩 전화를 하고 이런 식이었습니다. 뭐 자유롭게 그냥 쓰는 거는 아니었고요. 하여튼 그런 상황에서 집에 전화를 안부 전화를 하고 오라고 해서 집에 전화를 해서 부모님께 나 군대 생활 잘하고 있으니 걱정 마십시오, 건강하게 잘 지내십시오, 전화를 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니까 저희의 임무를 명령을 이제 하달하는 거죠. 우리한테 우리가 뭐 때문에 비상을 걸었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그때 우리가 받은 임무가 아군 참수리 함정에 승선을 해서 우리 UDT 요원 4명이 승선을 해서 그 4명 중에 2명은 경계조, 2명은 공격조,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공격조로 임무를 받았습니다. 공격조가 뭐냐면, 우리 아군 함정에 타고 있고 북괴 함정이 NNL을 넘어오려고 시도를 하고 오면 아군 함정이 밀어내지 않습니까? 이렇게 밀어내는 그 순간에 북한 배에 공격조 2명이 뛰어 들어가서 북괴군들 사살하고 북괴 함정을 우리 쪽으로 납포를 해와라, 이런 임무를 받았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너무 말도 안 되는 임무라고 그때 당시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배가 그 NNL에서 그때 당시 작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속도가 엄청난 속도잖아요. 그게 뭐 천천히 계류시키려고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속력으로 가서 박아버리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파도도 많이 치고 거기 뛰어 들어가라. 그리고 뻔히 보고 있잖아요. 뭐 은밀하게 침투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뻔히 보고 있으면서 하는데, 뛰어 넘어가는 것도 쉽지 않지만 뛰어 넘어가가지고 그 애들 북괴군들 그 승조원들 수십 명씩 타고 있는데 그거 다 둘이서 다 소탕해가지고 배를 납포를 해오라더라고요. 좀 사실은 좀 황당했죠. 근데 뭐 황당했지만 군인이니까 뭐 국가에서 명령이 떨어지면 수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군인 신분이고, 그러고 뭐 UDT니까 대한민국 특수부대 요원으로서 당연히 뭐 말도 안 되는 임무라고 해도
수행해야죠. 그래서 뭐 그런 임무를 하달받았습니다. 그리고 개인당 지급된 게 그때 우리가 실탄 400발씩 지급받고요. 수류탄 2발, 그 다음에 스턴트탄 1발 받았습니다. 그리고 4개조, 4명 1개조에 66mm 대전차 고폭탄 1발씩 받고, 그렇게 현장으로 출동을 하게 됐는데, 그날 저녁에 올라가지 않고, 그때 뭐 대한통운 차량 뭐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다음날 비상 걸고 그 다음날 새벽에 저희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진해에서 장비를 챙겨가지고 올라갔는데, 인천에 거의 도착했을 때 인천 가기 전쯤에 전화가 딱 오더라고요. 그때 당시 우리 전대장이 같이 버스에 타고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전화가 와서 교전이 붙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평도 쪽에 도착하기 전에 이제 교전이 이미 붙어버린 거죠, 먼저. 그래가지고 뭐 우리 해군 승조원들 7명인가 총격을 받아가지고 수도 통합병원으로 헬기로 이송하고 뭐 이런 상황이라고 전달을 받고, 저희가 인천까지는 이제 버스로 이동해가지고 인천에서 배 타고 연평도로 이제 들어갔거든요. 연평도에 들어가면서도 뭐 한 3, 4시간 걸립니다. 시간이, 거리가 있어가지고. 뭐 저는 뭐 사람마다 다 각자의 생각이 있었겠지만 저는 그냥 그런 각오를 다지면서 올라갔습니다. 한 놈이라도 더 죽여야 되겠다. 왜? 뭐 개죽음 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가면 사실은 뭐 둘이서 4명이서 어떻게 교전이 붙으면 살 확률보다는 죽을 확률이 상식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근데 뭐 국가를 위해서 죽으라면 죽어야죠. 그게 뭐 특수부대 요원이 지 목숨 아끼고 뭐 죽는 거 겁나면은 특수부대 지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 혹시라도 있으면 지금이라도 나가십시오. 예? 군대 생활 하지 말고 제대 내신 내고, 장기 복무하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가고, 장기 복무 아직 안 된 사람들은 제대할 때 되면 뭐 제대하시면 되고요. 그 말을 뭐 갑자기 하고 싶네요. 하여튼 한 놈이라도 더 죽여야 되겠다 각오를 하고 각오를 다지면서 정신무장을 하면서 올라갔습니다. 근데 교전이 이제 딱 붙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교전이 붙기 전에 우리는 밀어내기 하고 있을 때 북해 함정에 침투해가지고 애들 사살하고 함정을 납포해라는 임무를 받고 올라갔는데 벌써 교전이 붙어버리니까 상황이 좀 이제 변한 거죠. 그래서 올라가면서도 그 변한 상황에 이제 또 대처를 해야 되니까 하여튼 정신무장을 하고 가는데, 교전 수칙상 북해군이 먼저 사격을 해야지 우리가 응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뭐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먼저 쏘면 내가 죽는데 내 죽고 나서 무슨 응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상. 그래서 뭐 마음속으로는 각오를 하죠. 그냥 이 새끼들 뭐 교전 수칙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고 방아석으로 손이 들어가는 게 내가 먼저 만약에 식별이 되면 먼저 쏴야 되겠다, 내가 먼저 죽여야 되겠다, 그냥 이런 이제 정신무장을 각오를 다지면서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연평도에 딱 도착했는데 말 그대로 전운이 감돌더라고요. 그 전에도 뭐 출동도 가고 뭐 임무 수행하러 연평도에 뭐 종종 갔었지만 그때는 확실히 이게 다릅니다. 그냥 말 그대로 교전에 한번 붙고 전투 상황이 있다 보니까 전운이 감돌더라고요. 그래서 LST 한 대 해가지고 거기에 지휘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 있었고, 우리는 이제 참수리, 각자 배당된 참수리에 이제 우리 UDT들이 4명씩 승조를 했습니다. 그때는 UDT 군복을 입지 않고 일반 참수리 요원하고 똑같이 어떤 뭐 일종의 위장이죠. 참수리 요원으로 보이기 위해서 그냥 해군 참수리 스즈키복, 작업복 그거 입고 들어갔었습니다. 들어가가지고 뭐 해군 성조원들은 뭐 우리를 보고 또 같은 해군에서 또 이런 전력이 또 오니까 좀 든든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보면 참수리가 참 열악하고 거기 승조원들도 좁은 공간에서 고생하면서 생활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객이 4명이 왔는데 뭐 잠자리부터 여러가지 우리는 포지션이 애매잖아요. 그
승조원들은 자기 포지션이 기존에 다 있지만 우리는 뭐 4명이 추가로 갔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을 은폐할 수 있는 그 갑판상에 공간도 없습니다. 공간도 없고 진짜 열악하더라고요. 그냥 뭐 갑판상에 엎드려 가지고 사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레이더에 이제 컨택이 되고 북괴 함정들이나 뭐 어선이라든지 뭐든지 레이더에 딱 컨택이 되면 그냥 출동 명령을 받고 올라가는데 그 연평도에서 우리가 대기하고 있다가 해군 출신들은 알겠지만 어떤 훈련을 하고 하면 앞에 함내 방송을 하거든요. 방송을 할 때 훈련이라고 붙입니다. 훈련 뭐 전투 배치 훈련 이런 식으로 훈련일 때는 훈련을 붙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실전이에요. 실전 전투 배치 이렇게 방송이 나옵니다. 실전 전투 배치 실전 전투 배치 하면 우리는 이제 갑판에 올라가 가지고 내가 봤을 때 뭐 제일 내가 있어야 되는 위치에 그냥 자리 잡고 딱 사격 자세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나는 벌써 몸이 다 노출돼 있어요. 뭐 어디 은폐할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제가 뭐 우리가 올라가고 나서 UT가 올라가고 나서 다행히 교전은 안 붙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계속 뭐 있으면 실전 전투 배치 이래갖고 뭐 전투 배치 붙어갖고 나가고 어떤 사격에 전투에 대비를 하고 있다가 또 상황이 해제되면 다시 들어오고 이런 거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 반복하다가 그때 제가 육군 특수전학교에 이제 CW 그 교육 때문에 통신교육 때문에 이제 교육이 가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있다가 그 육군 특수전학교로 제가 들어간다고 경기도 광주에 있는 거기서 나왔는데 연평도에서 나오게 됐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일반 사람들은 뭐 어디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사실은 잘 모르잖아요. 같은 군인들끼리도 어디서 뭘 하는지 내가 하고 있는 일 말고는 사실은 알 수가 없고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 일을 하는데 우리 UDT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UDT지만 근무하는 포지션이 다르고 같은 지역대 근무를 하더라도 이분들은 어디 작전하러 가고 뭐 나는 뭐 어디 백성어 작전하러 갔다. 나는 우리 팀은 어디 물골 작전하러 갔다. 우리 팀은 무슨 훈련하러 갔다. 우리 팀 무슨 훈련을 하고 있다. 어디 뭐 대테러 작전을 하고 있다. 어디 파병을 가서 있다. 이렇게 각자 있는 그 시간이나 장소가 각자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UT 출신들 이래 보면 한 가지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특히 과거로 갈수록 예전 우리 선배님들 때로 갈수록 자기가 아는 거를 내만 안 했다고 하면 되는데 UDT가 한 적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예를 들면 월남전 있지 않습니까? 월남전에 백구부대를 갖고 우리 UDT가 참전을 했는데 뭐 함정에서 어떤 뭐 함정 보호 임무도 있고 그 스크류라든지 이런 게 이제 뭐 이물질에 감기고 하면 그런 것도 잠수 다이빙을 해가지고 또 작업해야 될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서 우리 UDT 요원들이 같이 했는데 국위 권형만 선배님이 가셨을 때는 정박하면서 어떤 그 전투 임무에 우리 UDT가 차출이 되어갖고 미군 UDT하고 우리 한국 UDT 또 월남 UDT랑 같이 합동 작전을 매복 작전을 한번 들어가면 45일씩 막 이렇게 며칠씩 이렇게 매복 작전에서 전투 임무를 실제 수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가서 전투 임무를 수행한 사람도 있고 그냥 호송만 하다가 온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권영만 선배님이 있을 때는 그 월남전 갔을 때는 우리 해군 함정이 적 포탄에 맞아가지고 막 함정이 막 구멍이 크게 뚫릴 정도로 막 그런 피습을 받기도 하고 막 이랬지 않습니까? 내가 그런 적 없으면 우리 그런 적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본인이 안 한 거지 UDT가 안 한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뭐 군생활 7년 6개월 하고 나왔지만 내가 안 했다고 UDT가 안 한 거 아닙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뭐 파병을 간 적 없어요. 그럼 내가 파병 안 갔다고 우리 UDT 파병 간 적 없는데 그거 웃기잖아요. 지가 안 간 거지 UDT 전체가 안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오류는 조금 말하는 거에 있어서 좀 실수라고 말하긴 그렇고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좀 그냥 편하게 말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좀 아니라는 거 얘기를 한 번은 좀 하고 싶더라고요. 왜냐면 요즘 이런 게 뭐 하도 많아서 민감해요 좀. 근데 우리 출신들은 사실은 뭐 아는 거 했다고 뭐 이러진 않잖아요. 뭐 제가 모르는 데서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 어디 부대처럼 지가 아는 거 했다 하고 막 뻥 까고 막 소설 쓰고 무슨 작가 출신인지 모르겠는데 대하 소설 막
막 그런 사람들 많은데 진짜 우리 UDT 출신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진짜 UDT라는 타이틀 좀 뗐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있으면 혹시라도 이후에 그런 거 하려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으면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사나이고 사나이답게 가야 됩니다. UDT가 UDT답지 않으면 그때부터 UDT로서의 어떤 자격이나 의미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역 부대에 대해서도 뭐 진짜 열심히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수정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고 각성해야 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따로 제가 영상으로 한번 다루겠습니다. 우리 UDT라고 뭐 다 잘한다, 다 옳다 이런 거 아닙니다. UDT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지휘부들, 부사관 끝발들, UDT가 뭡니까? 대한민국 군인 중에서도 최정예 특수부대 요원이고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작전 최선봉에서 수행해야 되는 게 UDT입니다. 근데 뭐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뭐 요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더라고요. 그렇게 할 거면 UDT 잊지 마세요. 배 타러 가세요. 제대해가지고 뭐 어디 바깥에 뭐 회사 생활 하든지. 본인의 어떤 안이나 그런 것 때문에 UDT 전체를 욕먹이지 말고 UDT 생활 하기 싫고 위험한 거 하기 싫고 힘든 거 하기 싫고 체력 단련 하기 싫고 뭐 하기 싫으면 나가세요. 물 흐리지 말고. 당신 같은 사람 UDT에서도 조국에서도 바라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믿고 우리 국가 안보 최선봉에서 활약하는 UDT는 말 그대로 진짜 UDT다운 UDT입니다. 어디 뭐 사이드나 까고 뭐 이런 사람들 필요 없습니다. 하여튼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군인이라면 어떤 임무가 주어졌을 때 그걸 수행하기 위해서 진짜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죽음을 각오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 지키기 위해서 목숨 바치는 겁니다. 대신에 어떤 무능한 지휘부 때문에 의미 없이 어이없이 목숨을 바치고 뭐 크게 다치고 그런 일이 발생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뭐 각자의 자리에서 모든 군인들이 다 열심히 하는데 우리 UDT 요원들도 정말 언제 다쳐도 이상하지 않고 언제 진짜 큰 사고가 나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그냥 매일 우리한테는 그게 평범한 일상이니까요. 그렇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현역에 있는 모든 분들 마찬가지지만 우리 UDT 현역에 있는 분들한테도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건강하게 멋있게 잘 생활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